네, 12월 26일이고요. 지금 제가 드린 파일은요. 이건 제가 이전에 다른 학원에서 이제 리액트를 국비 과정으로 진행했을 때 쓰던 거예요. 국비 과정이 일단은 무료긴 하잖아요. 근데 세금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잘 쓰이는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된 국비 과정은 과정 끝날 때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게 커트라인이 과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60점인 경우도 있고 70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을 패스했느냐 패스하지 못했느냐를 HRD라고 해서 그 국비지원 받으실 때 가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 평생 기록으로 남아요. 그 점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사용하던 시험 문제예요. 자, 파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제시를 했고 일단 이렇게 날짜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JSON 데이터 필드는 그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data.json 파일에 보시면은 COVID-19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던 데이터인데요. 그 JSON의 필드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일 확진자, 누적 확진자, 격리 환자, 격리 해제, 누적 격리 해제, 사망자, 누적 사망자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그 관리자 사이트를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문제였고요. 이제 요거를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정교진도 그 준비했던 예제들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어떻게 생성하건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 문제지에 보면은 파일이 있어요. 컴포넌츠, 에러뷰.js 이거 우리 전에 만들어 놨던 거 쓰시면 되고요. 라인 차트 뷰 요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그냥 빈 파일로 준비만 해 놓으시면 되고요. 메뉴 링크 우리 예제들마다 사용했었던 파일이고요. 스피너 이것도 예제마다 사용했던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탑.js는 이제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use query string.js 이것도 우리가 예제들에서 몇 번 사용을 했죠. 에러뷰, 메뉴 링크, 스피너, query string. meta.js도 여러 번 사용을 했고요. 자, 지금 표시한 파일들은 기존 예제들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하신 후에 data.json 파일도 같이 백엔드 세팅 해주셔야 돼요. 네, 거기까지 진행해 주신 다음에 그 날짜에 따라서 그 코로나 상황 데이터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갖고 계신 data.json에 있는 데이터는 아마 그게 작년 5월 달쯤인가 데이터일 거예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시면요. 두 번째 단계로요. 슬라이시즈 폴더 만드시고요. COVID-19 슬라이시즈.js 페이지를 가져오세요. 생성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파일 안에 데이터 파일 안에 COVID-19이라고 하는 백엔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데이터 항목들이 지금 여기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랑 일치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맨날 리덕스 연결할 때 1단계를 하던 거 있잖아요.
스토어 만들고 슬라이스 만들어서 스토어에 연결하고, 그리고 페이지에서 이 슬라이스 가져다가 일단 제이슨 데이터 문자열로 무조건 뿌리는 거. 제이슨.스트링기 파이 함수에다가 데이터 하면 이제 제이슨 데이터가 무조건 나왔었죠. 일단 요거까지 재현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면은 일단 리덕스 연동은 됐단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UI 요구사항에 맞게 이것저것 조건을 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재현이 가능하시다면은 사실상 여태까지 수업 내용은 일단 작업 과정은 다 인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결과 혹시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가서 체크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은 2020년 2월 17일 이때가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보고된 날이에요. 이때부터 스크롤 쭉 내리면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이거 그 서울시 사이트 가면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갱신돼서 나와요.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한 번에 보여지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일단은 메뉴부터 좀 그 기간 검색하는 기능부터 좀 여기 위에 붙여보려고 해요. 자, 우리 만들어 놨었던 기능들 중에 meta.js라는 파일이 있었죠. 이게 검색 엔진 최적화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헬멧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메타 태그들, 헤드 안에 들어가야 될 태그들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하는데도 적용을 하셔야 되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얘를 적용할 때는 index.js에서 하시건 app.js에서 하시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인덱스에서 합니다. 자, import meta를 가져오고요. 이 메타를 앱 전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하고 그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이제 헤드 쪽을 검토해 보면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이 메타 태그들이 쭉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제들 중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스타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사이트 전역에 적용되는 그 공통 CSS들. 그것도 요 위치에 같이 넣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글로벌 스타일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안 했고요. 자, 컴포넌트 중에 탑.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우리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드롭다운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사이트의 상단 영역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으로 코비드-19 현황이라고 제목 하나 잡아주고요. 이 안에 폼 태그 하나 넣죠. 인풋 타입 데이트, 네임은 스타트 데이트로 잡아주고요. 물결 인풋 타입 데이트, 네임은 엔드 데이트.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HTML에서 이런 인풋 태그 같은 거 작업할 때 뒤에 닫는 슬래시 잘 안 넣어요. 근데 리액트는 이거 안 넣으면 무조건 에러니까 닫는 태그 없을 때 끝에 슬래시 넣는 거 꼭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옆에 검색 버튼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일단 얘가 준비됐으면요, 페이지에서 임포트 조금 전에 만든 이 탑 JS를 임포트 하시고요. 상단 영역에다가 넣어주세요. 임포트하고 상단 영역에 넣겠습니다. 자, 위에 요 제목은 지금 app.js에서 뿌리고 있나 봐요. 네, app.js에서 뿌리고 있는 요 제목은 뺄게요.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에다 넣는 게 아니라 app.js에다가 탑을 넣어야 되네요. 상관은 없는데, 좀 전에 covid-19.js에 넣었었던 탑을 빼고요. app.js로 옮기겠습니다. 자, 다시 탑.js요. 자, 이 안에 있는 폼 태그에 대해서 약간의 CSS를 좀 가미할게요. 배경 색깔,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컨텐츠 센터, 상단, 하단 테두리, 여백, 마진. 자, 조금 보시기 편하라고 좀 줄 맞춤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인폼 태그 안에서 어떤 검색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만든 상태 값에다가 인풋 태그의 값을 넣어 놓고 상태 값을 유즈 이펙트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const 뭐 date set date라고 해서 이거를 use state라고 해서 이제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폼 태그에 대한 이벤트가 있겠죠. 뭐 const on form submit 유즈 콜백을 일단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여기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어떻게든 취득할 수 있잖아요. 이 사용자의 입력값을 set date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폼에 대해서 입력한 값이 이 상태 변수에 세팅이 되죠. 그 다음에 use effect 걸어서 사용자의 입력이 바뀌었을 때 입력값을 얘한테 넘기면 값이 이 상태 변수에 세팅이 됩니다. 유즈 이펙트는 상태 변수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에 여기다 데이트를 걸면은 요 변수가 바뀌었을 때 여기가 후속 처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가장 리액트스러워요. 단점은 이거는 소스 파일 하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탑.js라고 해서 이만큼을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밑에 결과가 뜨고 있는 거는 별도의 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선택한 날짜를 여기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 방식으로 구현하면은 그 값이 요 밖을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돌아요. 적절하진 않은 거죠. 물론 다른 페이지로 보내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빡세요. 아니면 리덕스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고작해야 변수 하나 관리하겠다고 리덕스까지 쓰는 거는 좀 아니에요. 리덕스는 그냥 AJAX용으로 기능을 한정 지으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편해요. 리덕스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면 미칩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여기에서 값이 바뀌었을 때 이 변경된 값을 URL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URL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 페이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나 페이지가 다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를 밑에 여기서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검색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일단은 코드부터 만들고 보자 라는 식으로 그냥 코딩만 다짜고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게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지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바뀌었을 때 URL에 어떤 변경을 줄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입력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사용자의 입력 값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먼저 걸어야겠죠. 그래서 onSearch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 함수를 정의했고요. use callback 또 임포트 하신 다음에 입력 폼의 서브밋 이벤트. 자, 그럼 이제 이 이벤트 함수 안에서, 자, 요거는 그냥 console.log 한번 찍어 볼게요. 2.current 타겟이 뭐였어요? 로그로 찍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current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이에요. 그 폼 태그 그대로 찍혔잖아요, 지금.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 여기서는 폼 태그 자체가 됩니다. 자, 이걸 변수에다 담을게요. 폼 태그 하위의 인풋 요소, 인풋 태그들. 인풋 태그는 인풋에 부여된 네임 값을 통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console.log 한 다음에 current.startDate라고 해서 출력을 해 볼게요. 지금 이 current가 이 폼 태그고,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start date.
current.startDate라고 하는 건 인풋 태그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로그 출력했더니 startDate라는 인풋 태그 하나만 나왔죠. 그럼 그 다음 거는 endDate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풋 태그에 입력되어 있는 값은 어떻게 취득해요? 점 value로 접근하죠. const eDate는 그냥 sded로 하죠. current.endDate.valu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결과로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선택된 날짜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컴포넌트가 딱 하고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택된 값을 일단 URL로 보내고 URL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써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URL을 제어하기 위해서 use navigate를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가져옵니다. 이 훅을 가지고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생성하는데 이 내비게이트 함수의 기능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페이지 이동 그리고 쿼리 스트링 형식의 변수 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URL이 아예 다른 URL이면은 라우팅에 걸어놓은 페이지를 넘어가겠죠. 근데
현재 보여지고 있는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수만 추가하면은 현재 페이지한테 변수를 다시 재전송하는 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화면상에 보이고 있는 주소는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이죠. 그럼 얘 주소는 그냥 슬래시예요. 이 페이지의 주소는 그냥 슬래시예요. 만약에 여기서 슬래시 뭐 헬로 월드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주소랑 전혀 다른 주소를 건다면 이 값을 우리가 app.js에 설정한 라우트에서 찾아서 일치하는 컴포넌트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주소를 현재 보이는 거를 그냥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페이지 이동을 하는데 그냥 내비게이터 하면서 그냥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가는 거죠. 이거예요. 네이버 메인에서 여기 네이버 로고 클릭하면 지가 지한테 또 가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지가 지한테 가는 거. 네이버 요거 로고 클릭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갑니다. 링크가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 있어요. 용도는 페이지 새로 고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검색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가 지한테 이동을 해요. 근데 리액트는 페이지가 바뀌어도 별로 티가 안 나긴 해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인풋 태그에서 선택한 변수 값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스타트는 그냥 SD라고 하죠. SD는 SD. and ED는 $ED.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검색 폼의 값을 use navigate를 통해서 URL에 이렇게 반영되게 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음표 빠졌네요. 슬래시 물음표. 물음표가 있어야 변수죠.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상태값 형태를 관리하게 되면은 이제 컴포넌트가 서로 분리됐을 때 상태값을 전달하는 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여러모로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에다가 이를테면 URL에다 잠깐 백업하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URL을 바꾸면 그게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남아요. 그 뒤로 가기 버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URL에 담겨 있는 변수는 언제 어느 컴포넌트에서 원하면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이 탑.js건 covid19.js건 URL에 담겨 있는 변수는 어디에서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use query string을 써야 돼요.
이 use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쿼리 스트링 변수를 추출하시면 돼요. 지금 URL에 sd랑 ed라는 변수가 들어있죠. 그거 JSON으로 바뀌어서 리턴 되니까 필요한 것만 구조분해 하세요. const sd, ed 요거 두 개만 구조분해 하세요. 자, 변수가 잘 받아지는지 로그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구루밴드죠. 자, 처음 페이지가 열리면 값 자체가 없을 테니까 둘 다 undefined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값을 세팅하고 검색을 수행하면 이렇게 쿼리 스트링에 담겨 있는 값을 받아오게 되겠죠. 어느 컴포넌트에서건 주소에 담겨져 있는 요 값을 꺼내서 쓰고자 하신다면은 이 코드를 갖다 재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태값을 더 많이 쓰는지 어떤지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코딩하는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것저것 해봤더니 컴포넌트를 쪼개놨을 때 변수 공유가 이게 제일 심플해서 쿼리 스트링의 값을 이렇게 때려박는 식을 많이 써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새로 고침을 한번 하면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분명히 주소에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로그를 찍으면은 값이 이렇게 잘 찍혀요. 근데 폼 태그의 선택상은 리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URL에 있는 변수를 추출했잖아요. 이거를 왜 추출했냐면은 이 폼 태그의 기본값으로 넣어주려고요. 디폴트 밸류는 SD, 여기도 디폴트 밸류는 ED 라고 넣어주면 새로 고침해도 여기 인풋 태그 값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거 마저 정리하시고요. 다음 교시 시작하기 전에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검색 폼에서 세팅된 내용을 URL에다가 이제 포함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변수를 COVID-19, 이 실제 리덕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쪽에서도 끌어다 쓸 거예요. 자, 탑.js랑 마찬가지로요. use 쿼리 스트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쿼리 스트링 변수를 여기서도 추출을 할게요.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리덕스 관련 초기화 다음에 하건 전에 하건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여기 로그가 제대로 로그 찍히는 걸 통해서 변수 값이 제대로 오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그룹 이름을 파일 이름에 맞췄어요. 자, 그럼 URL에 있는 변수를 covid19.js에서 가져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D와 ED 요 변수 두 개가 값이 변경이 되면 그걸 타고서 리덕스를 다시 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를 covid19.js에서 가져온 이유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 기간에 대한 기간 검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엔드를 호출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검색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은 로컬호스트 콜론 3000으로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고요. 일단 얘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SD랑 ED가 변경되면 이걸 또 다시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요. 어떤 변수 값이 바뀌었을 때 리덕스를 다시 갱신하려면 유즈 이펙트에서 그 변수를 모니터링 시키면 되죠. 자, 변수값 두 개를 getList 함수 안으로 보내줄 건데 변수가 두 개니까 JSON으로 묶어서 보내셔야 돼요. SD 콜론 SD, ED 콜론 ED.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백엔드를 좀 볼게요. 3001/covid19 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자, 물음표 찍고 제이슨의 키값 이퀄 한 다음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값을 주면은 그 값과 매칭되는 데이터만 가져왔었어요. 이건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범위 검색이잖아요. 요 데이터의 값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괄호를 HTML 특수문자에서요, GTLT라고 불러요. 그래서 GT, LT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이슨 서버가 변수 이름 뒤에 GTE는 2020년
02월 17 and date LTE는 2020년 02월 21일. 자, 이렇게 세팅하면 date라는 변수가 2020년 2월 17일보다 크고 date라는 변수가 2020년 2월 21일보다 작은 걸 가져와요. 자, 그럼 17일보다 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21일이라고 했는데 가져온 거는 20일까지밖에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시작 날짜는 일치하는데 끝 날짜는 이거보다 작은 걸 가져와요. 이건 제이슨 서버 종특이에요, 그냥.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면 12일이 포함 안 된 게 아니라 12일 거까지 검색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요 날짜 값에 1을 더해줘야 돼요. 날짜를. 이거는 제이슨 서버 종특입니다. 제이슨 서버의 특성 때문에 종료 값은 실제 검색 범위보다 1 큰 값을 설정해야 돼요. 실제 백엔드 연동할 때는 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onst ed가 자, ed가 2020년 02월 21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순정으로 하려면 const d는 ed.split 그럼 빼기 기호로 나누니까 D의 0번째가 2020일 거고요. D의 1번째는 02일 거고요. D의 2번째는 21이겠죠. 이거를 날짜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const date는 new date 문자열이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숫자로 바꿔야죠. parse int d의 0번째 parse int d의 1번째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월은 몇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2월을 세팅해주고 싶으면 마이너스 1 해줘야 돼요. 그래야 2월로 인식해요. parse int d의 2번째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date.setDate 에다가 date.getDate 플러스 1 1일 후로 세팅해라. 이렇게 해놓고 const YY는 date.getFullYear 월, 일 뽑은 다음에 문자열로 다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순정. 빡셉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해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날짜 처리를 위해서 day.j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미 몇 번 봤죠. day.js는요, 문자열 형식의 날짜를 주면은 지가 알아서 이거 다 파싱해서 날짜 객체로 바꿉니다. 0부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02라고 세팅해주면 순수하게 2월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1일 후를 얻어야 되잖아요. .add 1 단위는 날짜. 자, 그 다음에 포맷 %,
y, %m, %d 이렇게 얻어내면은 포맷은 좀 확인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별로 힘 안 들이고 하루 후에 날짜를 계산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ay.js 임포트 하고요. day.js ed를 넣고요. .add 1일 타입은 d .format %y %m %d.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여기서 또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 코드랑 여기 밑에 요 코드랑 같은 거예요. 역시 포맷은 좀 만져야 되네요. 형식 문자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자, 퍼센트가 안 들어가네요. YYYY DD. 자, 그럼 로고를 찍어보면 보시면 이제 선택된 날짜보다 1 증가된 값을 계산해서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값을 리덕스한테 줘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슬라이스로 갑니다. 페이로드에 변수가 전달됐었죠. 그리고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변수는 axios.get 뒤에 괄호 열고 params.라고 든 다음에 변수 이름 date gt는 payload.sd date lt는 payload.ed
자, 지금 제가 열고 있는 거는 다시 코비드 19인데요. 처음에 페이지가 열리면 주소에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SD 값은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undefined죠. ed 값도 undefined죠. day.js 함수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undefined 이거나 널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를 가져요.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없으면 day.js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를 가져요. 그러면 이제 오늘로부터 1일 증가했으니까 내일 날짜가 되겠죠. 페이지가 처음 열리면 SD는 undefined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SD가 undefined고 얘는 ED가 지금 undefined니까 오늘 날짜에 대한 하루 후, 즉 내일이에요. SD는 없고 ED는 내일이에요. 이게 슬라이스로 전달되면 SD는 아까 undefined라 그랬죠. ED는 내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엑시오스는 지가 알아서 세팅되지 않은 변수는요, 백엔드한테 전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음표 하고서 요 변수가 명시가 안 돼요. 그래서 페이지가 처음 열릴 때 새로 고침 하고서 이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이 백엔드 호출 상황을 보면은 LTE 값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GTD 값은 안 들어갔어요. LTE라고 명시해야 되는데 LTD라고 했네요. LTE. 자, LTE 값만 내일 날짜로 들어가고 시작 날짜는 그 변수가 없었으니까 전달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날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검색 버튼 누르면 개발자 도구에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새롭게 그 백엔드 연동 내역이 하나 뜨고요. GT는 12월 1일, LTE는 아까 제가 선택한 12월 27일 그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백엔드는 데이터 안 줍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년 5월 달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검색하면은 해당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자, 그럼 다시 코비드 19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꾸미는 처리를 좀 해볼게요. 이전 실습 예제에서 복사한 컴포넌트들 중에 이제 스피너, 메뉴 링크, 에러뷰 세 개를 가져오고요. 자, 이제 화면단에서 로딩바 출력해주는 처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딩바 밑에 메뉴를 좀 꾸밀게요. 메뉴 링크 to 일단 샵으로 놓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누적 확진자, 격리 중, 격리 해제, 누적 격리 해제, 사망자, 사망, 누적 사망.
자, 메뉴 밑에는요, 요 데이터 출력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 여기서도 데이터가 있다면 출력해라.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 존재 여부에 의해서 출력하는 걸로 설정을 할게요. 네, 지금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로딩 바가 없어지질 않아서. 아, 스피너 변수가 로딩이네요, 제가. 자, 여기서 지금 요 일종의 카테고리죠. 이걸 누르면 여기 지금 전체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슬래시로 이제 거는데, 슬래시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필터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제 내가 필터링해서 보고 싶은 항목의 종류를 구별을 하려는 거예요. 필터는 confirmed. 자, 나머지는 주소 쭉 복사한 다음에 저 필터 변수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confirmed ACC. 격리 중은 active. 격리 해제는 release. 누적 격리 해제는 release ACC. 사망 death. 누적 사망은 death ACC. 하나의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에 변수를 실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이 값에 따라서 if문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다듬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자, 웹 프로그램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페이지가 이렇게 뜨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날짜부터 세팅을 하겠죠. 그러면 주소에 이렇게 날짜가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이 날짜에 대해서 누적 확진자를 보고 싶다 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자, 분명히 필터는 confirmed ACC라고 내가 설정한 값으로 나왔는데 날짜 선택한 게 없어지죠. 어디 갔어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질 수밖에 없죠. 링크에 SD랑 ED를 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하면서 이전에 갖고 있던 변수가 없어지길 원치 않으신다면 누적해서 계속 딸려 보내줘야 돼요. 여기에 AND, SD는 SD, AND, ED는 ED. 이렇게 계속 딸려 보내줘야 돼요. 사실 이게 웹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인데 리액트로 개발하다 보면 상태값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기능이라서 이걸 좀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부터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코딩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리액트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웹 개발 방식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갖고 싶은 변수, 유지하고 싶은 변수가 있으면 링크 클릭할 때 계속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AND하고서 SD, AND, ED. 자, 그럼 이제 검색을 해서 먼저 날짜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선택하면은 필터 남아있고 날짜 그대로 쭉 있죠. 근데 여기서 또 검색 누르면 필터가 다시 없어져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날짜를 검색하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카테고리 선택한 건 리셋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거를 클릭할 때 날짜를 유지시켜 줬으니까 날짜를 선택해도 얘도 유지시켜 줄 건지. 자, 필터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 만든 거죠. 이게 URL에 들어가는 거죠. URL에서 만든 변수는 어디에서든지 갖다 쓸 수 있다 그랬죠. 다시 탑.js입니다. 여기서 필터도 받을게요. 자, 탑.js에서 필터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주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풀 세팅이 되게끔 준비를 해줘서 탑.js에 출력되는 값을 보면은 모든 변수가 다 나옵니다. 여기 밑에요. 왜 undefined가 나오죠? 잠시만요. 필터. 자, 날짜 검색하고 그 다음에 누르면 네, 나오네요. 탑.js 필터의 릴리즈. 근데 날짜 검색하면 지금 저 필터 변수가 다시 없어진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을 눌렀을 때 그 필터 값이 같이 다니게끔 해줘야 돼요. 선택할 수 없는 변수가 폼 안에서 같이 딸려가야 될 때는 input 타입 뭐였죠? 히든이었죠. 네임은 필터라고 주고 디폴트 밸류에
필터 변수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검색 이벤트에서 const 필터는 current.filter.value 라고 해서 또 뽑아 오시면 되고요. 필터. 자, 필터는 필터라고 URL을 넣어줍니다. 쿼리 스트링 변수 보낼 때는 물음표 뒤에 순서 상관없어요. 얘네끼리 순서 막 섞여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최종 확인해 볼게요. 왜 필터에 날짜 값이 들어갔지? 필터.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럼 폼에 필터에도 값이 없고 스타트 데이트 값이 없고 엔드 데이트도 값이 없어요. 이제 날짜를 뭔가 세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는 값이 있는데 필터는 값이 없죠. URL도 보면은 필터는 값이 없으니까 세팅이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격리 중이라고 선택하면은 필터에 액티브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날짜를 바꿨을 때 이 필터 값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를 보려는 거예요. 날짜를 바꿨을 때도 필터 값이 계속 유지되죠. 네, 보통 이제 이거를 그 프론트 개발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웹 개발에서 상태 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웹페이지가 새로 고침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전 변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는 꼼수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 발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URL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 작업 다 됐으니까 내일 데이터 정리해서 그래프만 뿌리면 이 기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프 출력하는 것만 하면은 이것도 또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는 제가 압축해서 단톡방에 지금 올려드릴게요. 혹시 최대한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은 보내드리는 파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결과 혹시 도움 필요한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각자 오늘 실습 내용 정리하시고요.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